차가운 등, 뒤의 상처. 나에게 언니는 늘 멀리 있는 사람 같았다. 물리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한지혜, 5살 위인 나의 친언니. 언니는 어릴 적부터 똑 부러지고 야무졌다. 시골 마을에서 언니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어 했다. 꿈이 많았다. 하지만 내가 중학생이 되던 해 우리 집안에 폭풍이 몰아쳤다. 아빠 사업이 망하고 집안은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았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살던 집까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그때 우리 가족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아빠는 술에 절어 사셨고 엄마는 매일 밤 몰래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어리고 무력했다. 그때 언니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언니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 그리고 어느 날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홀로 서울로 올라갔다. 돈을 벌어 집안의 빚을 갚겠다고. 언니의 뒷모습은 작고 외로워 보였다. 언니는 서울에서 온갖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했다고 한다. 공장, 식당, 밤에는 편의점까지 악착같이 돈을 벌어 매달 집으로 보내왔다. 언니 덕분에 우리 가족은 당장의 끼니를 해결하고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것을 조금이나마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언니가 보내온 돈은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돈 봉투 안에는 언니의 안부나 가족에 대한 걱정 같은 것은 없었다. 그저 돈만 덩그러니 들어있을 뿐이었다. 가끔 전화가 와도 언니는 자신의 힘든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우리에게도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저 돈 필요한 거 없어? 아빠 엄마는 괜찮으셔? 이 두 마디뿐이었다. 우리는 언니에게 고마워하면서도 서운함을 느꼈다. 언니는 우리 가족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였다. 서울에서 혼자 고생하는 것은 알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 같았다. 특히 내가 대학에 갈 무렵 집안 형편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 나는 대학 진학을 망설였다. 그때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대학 간다며. 등록금은 얼마인데. 나는 언니의 차가운 말투에 상처받았다. 걱정해주는 것 같지도 않았고 그냥 의무적으로 묻는 것 같았다. 필요한 금액을 말하자 언니는 아무 대꾸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며칠 후 필요한 등록금과 1년치 생활비까지 넉넉한 금액이 내 통장으로 들어왔다. 언니가 보내온 돈이었다. 나는 언니에게 감사하기보다는 더 큰 서운함을 느꼈다. 언니는 돈만 보내주면 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정작 나에게 필요한 것은 돈만이 아니었다. 힘내라는 따뜻한 응원,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가족의 사랑. 언니는 그런 것을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아니, 어쩌면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언니에게 감사하다는 말 대신 돈이면 다야? 라고 문자를 보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나는 언니의 도움으로 대학에 진학했다. 등록금과 생활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언니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언니는 여전히 명절에도 거의 내려오지 않았고 가끔 집에 오면 며칠 머물지 않고 서둘러 서울로 돌아갔다. 집에 있는 동안에도 말이 없고 표정이 어두웠다. 마치 우리가 언니에게는 짐인 것처럼. 아빠와 엄마도 언니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서운해하는 것 같았다. 특히 아빠는 언니가 자신의 사업 실패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보며 괴로워했지만 엄한 성격 탓에 언니에게 속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 엄마는 언니가 너무 외로워 보인다고 걱정했지만 언니는 엄마의 걱정을 받아주지 않았다. 언니는 서울에서 악착같이 성공했다. 작은 회사에서 시작하여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의 팀장 자리에 올랐다. 언론에 언니의 성공 스토리가 실리기도 했다. 시골에서 올라와 맨손으로 성공을 이룬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하지만 나는 언니의 성공 스토리를 보며 기쁘기보다는 씁쓸했다. 언니는 성공이라는 이름의 외로운 섬에 갇혀버린 것 같았다. 돈과 성공은 얻었지만 가족의 따뜻함과 사랑을 잃은 사람. 나는 언니를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렇게까지 차갑게 변해버린 걸까? 돈이 그렇게 중요했던 걸까? 가족의 정은
다 잊어버린 걸까? 나는 언니를 원망했다. 언니는 나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지만 가장 멀리 있는 타인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아빠의 지병이 갑자기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것이다. 나는 놀라서 급히 서울로 올라갔다. 병원 로비에서 언니를 만났다. 언니는 이미 도착해서 초조한 표정으로 아빠 병실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왔어? 언니는 나를 보자마자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에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나는 아빠의 상태부터 물었다. 언니는 담담하게 아빠의 병세를 설명해 주었다. 나는 언니의 침착함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다. 아빠가 위독하신데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 있지? 아빠 병실 앞에서 엄마를 만났다. 엄마는 눈이 퉁퉁 부어 언니에게 말했다. 지혜야, 아빠 병원비가 수술도 해야 한다는데. 언니는 엄마의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병원비는 제가 해결할게요. 언니는 바로 병원 원무과로 가서 아빠의 병원비와 수술비까지 모두 계산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금이었다. 언니가 돈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망설임 없이 큰 돈을 쓰는 모습은 처음 보았다. 마치 이 돈은 언니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언니에게 감사하기보다는 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언니는 여전히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 것 같았다. 아빠의 병, 엄마의 걱정, 나의 불안함까지 모든 것을 돈으로 막으려는 것처럼. 언니의 넉넉한 돈 앞에서도 나는 언니에게 다가가지 못했다. 여전히 차가운 벽이 우리 사이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아빠의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터였다. 언니는 아빠 병간호를 위해 연차를 내고 병원 곁을 지켰다. 밤에는 병원 근처 고시원에서 지내며 아침 일찍 병원으로 왔다. 나는 언니의 헌신적인 모습에 조금 놀랐다. 언니가 저렇게까지 가족을 챙기는 사람이었나. 병실 밖에서 엄마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언니. 요즘 정말 힘들어한단다. 회사에서도 일이 많고 아빠 병원비까지 얼마나 힘들까. 나는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힘든 것은 알겠지만 언니는 돈이 많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내가 알던 언니는 강하고 성공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병원 복도를 서성였다. 언니는 아빠 병실에서 간이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다. 나는 언니 얼굴을 보려고 병실 문을 살짝 열었다. 그때 언니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안 돼요. 황 사장님. 조금만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돈 꼭 마련하겠습니다. 제발 저희 가족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황 사장님, 건드리지 말아달라니? 나는 언니의 잠꼬대에 순간 소름이 돋았다. 황 사장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언니는 왜 황 사장에게 돈을 마련하겠다고, 가족을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걸까? 마치 무서운 사람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언니의 잠꼬대는 내가 알던 언니의 모습과 전혀 달랐다. 강하고 냉철해 보였던 언니가 잠결에 무서운 사람에게 애원하는 목소리라니.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언니의 성공 뒤에, 그녀의 차가운 등 뒤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어둡고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언니가 왜 그토록 돈에 집착하고 왜 그렇게 차갑게 변했는지에 대한 단서가 황 사장이라는 이름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 내가 알던 언니의 세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차가운 얼음 가면 뒤에 숨겨진 언니의 진짜 얼굴을 향해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언니의 잠꼬대는 나의 일상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 황 사장, 언니는 왜 그 사람에게 돈을 마련하겠다고, 가족을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던 것일까? 언니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나는 황 사장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황 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았지만 언니가
언급할 만한 인물을 특정하기는 어려웠다. 혹시 아빠 사업과 관련된 사람일까 싶어 아빠에게 여쭤보려고 했지만 아빠는 아직 병세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고 엄마에게도 언니의 잠꼬대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꺼려졌다. 엄마가 언니의 일 때문에 걱정하실까 봐. 나는 언니에게 직접 황 사장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언니는 여전히 바쁘고 피곤해 보였다. 아빠 병간호와 회사 일, 그리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다. 언니에게 섣불리 다가갔다가 오히려 더 상처를 줄까봐 망설여졌다. 나는 언니 몰래 언니의 핸드폰 통화 기록을 확인해 볼까 생각했지만 너무 치사한 짓 같아 그만두었다. 그때 언니의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떨어진 것을 보았다. 언니는 그 사실을 모르고 병실로 들어갔다. 나는 수첩을 주워들었다. 낡고 오래된 수첩에는 빼곡하게 글씨가 쓰여 있었다. 언니의 글씨체였다. 수첩에는 온통 돈 이야기뿐이었다. 어디에서 돈을 벌고 어디에 돈을 쓰고 누구에게 돈을 보내야 하는지 복잡한 계산과 계획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수첩 중간쯤에 황 사장님께 남은 금액 5억 이번 달까지 꼭 가족들 안전 확인이라는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5억 이번 달까지 그리고 가족들 안전. 나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언니는 황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5억이라는 큰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것도 이번 달까지. 그리고 그 돈과 가족들 안전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황 사장이 돈을 받지 못하면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뜻일까. 나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언니의 성공 뒤에, 그녀가 돈에 집착했던 이유 뒤에 이런 무서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언니는 단순한 성공 지상주의자가 아니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에게 닥친 어떤 위험한 상황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수첩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과거 메모들을 보니 아버지 빚 10억 해결해야 한다. 준영이 대학 등록금, 서연이 학비 같은 내용들이 있었다. 언니가 서울에 올라가 악착같이 돈을 벌어 우리 가족의 빚을 갚고 우리의 학비를 마련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금액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것을 보니 새삼 언니가 짊어졌던 짐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5억이라는 돈은 아빠 사업 빚이나 우리의 학비와는 다른 성격의 돈 같았다. 마치 언니 혼자 짊어진 어떤 빚처럼. 수첩 맨 뒷장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다. 김미나. 그리고 민 팀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언니의 친구 김미나일까? 혹은 회사 동료? 어쩌면 이 사람이 언니의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김미나라는 이름으로 검색해 보았다. 언니가 다니는 대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미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진을 보니 언니와 함께 찍은 단체 사진 속에서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다. 언니의 유일한 친구라고 했던. 나는 김미나 팀장에게 연락할까 망설였다. 언니의 비밀을 함부로 파헤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언니가 황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쫓기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언니를 도와야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해야 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김미나 팀장에게 연락했다. 자신을 언니의 동생이라고 소개하고 언니 수첩에서 김미나 팀장의 연락처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김미나 팀장은 나의 연락에 조금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대했다. 나는 김미나 팀장에게 황 사장이라는 이름과 5억이라는 돈, 그리고 가족 안전에 대한 언니의 메모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나의 이야기를 들은 김미나 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결국 알게 되었구나. 지혜, 정말 힘들었을 텐데. 김미나 팀장은 나에게 언니의 숨겨진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내가 알던 언니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언니가 왜 그토록 성공에 매달렸는지, 왜 그렇게 돈에 집착했는지,
그 이후 왜 가족에게 차갑게 대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다. 김미나 팀장의 이야기는 10년 전 우리 가족이 지들 일을 위기에 처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갔다. 아빠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 행패를 부리던 그 시절. 증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었고 우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언니는 그때 서울에서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고 있었지만 밀려오는 빚과 이자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아빠는 절망에 빠져 있었고 엄마는 매일 눈물만 흘렸다. 그때 언니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건 결심을 했다고 한다. 지혜는 그때 정말 막막했을 거야. 부모님은 절망에 빠져 계시고 너와 서연이는 어리고 자기가 아니면 가족을 구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겠지. 김미나 팀장이 말했다. 언니는 일반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없었다. 또는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고 담보도 없었으니까. 언니는 결국 어둠의 세계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바로 악명 높은 사채업자 황 사장에게. 황 사장은 돈 앞에서는 인정사정 없는 잔인한 인물로 소문나 있었다. 언니는 황 사장을 찾아가 거래를 제안했다. 집안의 빚을 모두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언니 자신이 황 사장에게 평생 갚아야 할 거에게 빚을 지겠다는 것. 황 사장은 처음에는 어린 언니의 제안을 비웃었지만 언니의 당돌함과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보았던 것 같다. 그리고 언니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는 대신 엄청나게 높은 이자와 함께 언니의 미래를 담보로 잡는 계약을 했다고 한다. 지혜는 가족의 빚 10억을 해결하는 대가로 황 사장에게 20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어. 그것도 짧은 기간 안에 갚아야 하는 조건으로. 만약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황 사장이 지혜의 모든 것을 가져가겠다고 했지. 심지어 지혜의 가족들에게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협박했어. 김미나 팀장은 목소리를 떨었다. 나는 충격으로 숨을 멈췄다. 언니가 우리 가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고 악마와 거래를 했다니. 10억의 빚을 갚기 위해 20억이 넘는 빚을 혼자 짊어지고 심지어 가족들의 안전까지 담보로 잡혔다니. 지혜는 황 사장과의 계약 내용을 가족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았어. 너희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절망하고 두려워할지 아니까. 그리고 자기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물으면 너희들이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낄까봐. 그래서 일부러 가족들에게 차갑게 대했던 거야. 자신의 힘든 상황을 숨기고 오직 돈만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앞만 보고 달려왔지. 언니의 성공 뒤에는 황 사장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다. 언니가 악착같이 일하고 돈에 집착했던 이유는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황 사장에게 빚을 갚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차가움은 우리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서 선택한 처절한 외로움이었다. 김미나 팀장은 언니가 황 사장에게 시달리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했다. 황 사장은 때때로 언니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협박을 했다. 언니는 그럴 때마다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떨었다고 한다. 하지만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내색하지 않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다. 몇 년 전에 황 사장이 약속 날짜가 다가오는데 돈을 다 갚지 못하자 내 아빠 사업에 해를 가하거나 내 학교에 찾아가거나 서연이를 위험에 빠뜨리겠다고 협박했었대. 그때 지혜가 황 사장 앞에 무릎 꿇고 제발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자신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겠다고 애원했대. 그 이후로 지혜는 더 미친 듯이 일에 매달렸지. 언니의 잠꼬대 속 황 사장에게 애원하는 목소리, 가족을 건드리지 말아달라는 부탁. 그것은 과거 언니가 겪었던 끔찍한 현실이었다. 언니는 아빠의 빚을 갚고 우리를 안정시켰지만 그 대가로 더 크고 무서운 짐을 혼자 짊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아빠의 갑작스러운 병원비와 수술비까지 겹쳐 언니는 황 사장에게 갚아야 할 마지막 빚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수첩에 적힌 5억은 황 사장에게 갚아야 할 마지막 남은 금액이었고
그 마감 기한이 바로 이번 달이었던 것이다. 언니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고, 만약 약속된 날짜까지 갚지 못하면 황 사장이 우리 가족에게 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김미나 팀장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오열했다. 내가 알던 언니는 가짜였다. 그녀의 차가운 등 뒤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악마와 거래하고 홀로 쌓아온 끔찍한 상처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나는 언니에게 너무나 미안했고, 지난 시간 동안 언니를 오해하고 원망했던 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언니는 나를 위해 자신의 꿈, 자신의 행복, 심지어 자신의 안전까지도 걸었는데, 나는 그런 언니의 마음도 모르고 투정만 부렸다. 김미나 팀장은 나에게 말했다. 지윤아, 이제라도 내가 알아서 다행이야. 지혜는 너희들 때문에 살았고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 살아왔어. 부디 지혜의 아픔을 내가 알아주기를. 엄마 아빠도 이제는 진실을 알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언니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언니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것.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도 이 모든 진실을 알려드리는 것. 우리 가족은 더 이상 언니 혼자만의 희생 위에 서 있어서는 안 되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언니의 짐을 나누고 황 사장이라는 악마와 싸워야 할 때였다. 김미나 팀장에게 모든 진실을 들은 후 나는 곧바로 언니가 머물고 있는 고시원으로 달려갔다. 좁고 허름한 방 안에서 언니는 책상에 앉아 낡은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함과 불안함으로 가득했다. 언니. 나는 언니를 불렀다. 언니는 나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경계심을 담고 있었다. 웬일이야? 병원에 안 가고 여기에? 언니. 나 다 알았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가 황 사장한테 빚이 있다는 거, 가족들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 김미나 팀장님한테 다 들었어. 나의 말에 언니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찼다. 자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비밀이 들켜버린 충격. 내가 그걸 어떻게...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서 그렇게 힘든 짐을, 왜? 나는 오열하며 언니에게 다가갔다. 언니, 왜 악마랑 거래까지 하면서 우리 가족을 지킨 거야? 왜? 나는 언니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다. 언니는 처음에는 나의 포옹을 거부하려 했지만 인내힘 없이 나의 품에 기대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평생을 혼자서 감당해온 고통과 두려움이 터져 나오는 듯했다. 미안해. 언니.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언니 원망하고 미워했어. 언니는 나 때문에, 우리 가족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언니 마음도 모르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언니. 나는 언니의 등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언니는 나의 등을 토닥이며 힘겹게 말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오빠는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내가 겪은 고통, 너희들은 겪지 않기를 바랐어. 그래서 말할 수 없었어. 내가 아프지 않기를 바랐어. 언니는 나에게 황 사장과의 끔찍한 계약에 대해 이야기했다. 10년 동안 황 사장에게 시달리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는지, 돈을 마련하지 못해 황 사장에게 무릎 꿇고 애원했던 순간들, 가족들이 위험에 처할까봐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나날들. 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황 사장은 단순한 빚쟁이가 아니야. 무서운 사람이야. 만약 이번 달까지 돈을 갚지 못하면
정말 우리 가족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언니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던 언니의 손은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언니, 이제 혼자 힘들어하지 마. 나 있잖아. 엄마 아빠도 있고. 이제 우리 같이 이겨내자. 황 사장, 그 사람, 내가 어떻게든 막을 거야. 언니 혼자 감당하게 안 할 거야. 나는 언니를 부축하여 아빠 병실로 향했다. 엄마 아빠에게도 이 모든 진실을 알려야 했다. 물론 충격받으시겠지만 더 이상 언니 혼자 이 무거운 짐을 지게 할 수는 없었다. 아빠와 엄마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과 슬픔의 말을 잊지 못했다. 자신들이 몰랐던 딸의 끔찍한 희생. 아빠는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언니가 그런 위험한 거래를 했다는 사실에 오열했다. 엄마는 딸이 혼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울었다. 지혜야, 내 딸, 내가 어떻게,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왜 혼자서 악마랑 거래를. 엄마는 언니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아빠도 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미안하다. 내 딸, 못난 아빠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 가족은 모두 함께 울었다. 언니의 희생, 엄마 아빠의 자책, 그리고 나의 후회와 미안함까지 뒤섞여 눈물바다가 되었다. 언니는 우리가 자신의 아픔을 알고 함께 울어주는 것에 위로받는 듯했다. 평생 혼자 짊어졌던 짐을 비로소 가족과 함께 나누는 순간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언니 혼자 황 사장을 상대하게 둘 수 없다고 결심했다. 우리 가족 모두 함께 황 사장에게 맞서기로 했다. 남은 빚 5억, 그리고 황 사장이 우리 가족에게 더 이상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나는 언니 수첩에 적힌 황 사장의 연락처를 확인했다. 그리고 김미나 팀장에게 연락하여 황 사장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았다. 김미나 팀장은 황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조언해 주었다. 그리고 언니가 황 사장과의 계약서, 원본을 자신의 회사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증거를 남겨둔 것이다. 우리는 황 사장에게 연락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경찰에도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황 사장이 불법적인 사채업을 하고 협박했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그를 법적으로 처벌할 계획이었다. 언니는 우리가 황 사장에게 맞서 싸우겠다는 결심을 하자 처음에는 불안해했지만 이내 우리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언니는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이 함께 언니의 짐을 나누고 싸워줄 것이었다. 우리는 김미나 팀장의 도움을 받아 언니 회사 사무실에서 황 사장과의 계약서 원본을 확보했다. 찢어질 듯한 종이에 찍힌 언니의 도장과 황 사장의 서명, 그리고 끔찍한 계약 내용. 그것은 언니의 10년 고통과 희생을 증명하는 서류였다. 우리는 그 계약서, 원본과 함께 황 사장의 불법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을 모아 변호사와 경찰에게 제출했다. 변호사는 황 사장의 불법적인 계약과 협박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제 황 사장과의 길고 힘든 싸움이 시작될 터였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았다. 언니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가족 모두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우리는 변호사와 함께 황 사장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 불법적인 계약의 무효화와 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황 사장은 처음에는 우리의 행동이 코웃음을 쳤다. 어린애들의 장난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우리가 확보한 증거와 변호사의 강력한 태도에 그는 점차 불안감을 느꼈다. 황 사장은 언니에게 연락하여 협박하고 회유하려 했다. 남은 빚 5억을 당장 갚지 않으면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언니는 더 이상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뒤에는 가족들이 있었으니까. 언니는 황 사장의 협박에 단호하게 맞섰다. 황 사장님,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이 싸움에 함께 할 겁니다. 당신의 불법적인 계약과 그동안의 악행을 모두 세상에 알릴 겁니다. 당신의 협박에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황 사장은 당황했다. 그는 언니가 혼자라는 것을 알고 그녀를 괴롭혀왔는데 이제 언니의 뒤에 가족들이 나타나 함께 싸우겠다고 나서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황 사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추가 증거들을 수집했다. 황 사장에게 돈을 빌렸던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다녔고 그들의 증언과 자료를 확보했다. 황 사장의 악행은 상상 이상이었다. 높은 이자는 물론 강압적인 채권 추심과 협박,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며 사람들을 괴롭혔다. 우리는 확보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황 사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황 사장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초조해졌다. 자신의 불법적인 사업이 모두 드러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경찰 조사를 무마하려 했지만 우리의 변호사는 물러서지 않았고 언론에서도 황 사장의 악행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황 사장은 마지막 발악으로 우리 가족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다. 아빠 회사에 사람을 보내 행패를 부리거나 서연이가 다니는 학교 근처를 맴돌게 했다. 우리는 불안에 떨었지만 서로에게 의지하며 버텨냈다. 경찰의 보호를 요청했고 황 사장의 행동 하나하나를 기록하여 증거로 남겼다. 결정적인 순간 황 사장에게 돈을 빌렸던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과 우리가 확보한 명백한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황 사장의 악행은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났다. 여론은 황 사장을 향해 들끓었고 경찰은 더 이상 수사를 미룰 수 없었다. 황 사장은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의 불법 사채업, 협박, 폭력 등 수많은 죄목으로 기소된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황 사장의 체포 소식을 들은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길고 악몽 같았던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법정에서 황 사장과의 끔찍한 계약서, 원본이 증거로 제시되었다. 20억이 넘는 빚, 그리고 가족 안전을 담보로 한 계약 내용. 황 사장이 언니에게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만천하에 드러났다. 언니는 법정에서 황 사장의 악행에 대해 증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인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과 희생을 통해 황 사장 같은 악마가 더 이상 세상에 발붙이지 못하기를 바란다며 눈물을 흘렸다. 황 사장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힌 그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힐 수 없게 되었다. 언니의 희생이 맺은 결실이었다. 황 사장이란 악마를 물리치고 우리 가족의 안전과 평화를 되찾은 것. 물론 황 사장에게 갚아야 할 마지막 빚 5억은 남았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 돈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변호사와 함께 황 사장의 불법적인 계약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진행했고 남은 빚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언니 혼자 짊어졌던 짐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이다. 황 사장의 몰락 후 우리 가족은 비로소 평화를 되찾았다. 아빠는 건강을 회복했고 엄마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서연이는 언니의 희생을 알고 언니를 존경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언니를 향한 오해와 원망을 모두 씻어내고 언니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만을 갖게 되었다. 언니는 더 이상 차가운 얼음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와 함께 과거의 상처가 남긴 깊이가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의 희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족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언니의 차가운 등 뒤에 숨겨져 있던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상처를 함께 보듬어 줄 수 있게 되었다. 언니의 희생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값진 선물이 되었다. 악마와의 거래를 통해 얻은 평화는 피로 얼룩졌지만
그 위에서 우리는 가족의 진정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배웠다. 우리 가족은 여전히 함께 살고 있었다. 아빠는 건강하게 은퇴하셨고, 엄마는 아빠 곁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다. 언니는 회사에서 더욱 인정받는 유능한 인재가 되었지만 예전처럼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다. 나도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했고, 서연이도 대학에 진학하여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다. 언니의 차가웠던 등 뒤에는 이제 가족들의 따뜻한 손길이 놓였다. 우리는 힘들 때 서로에게 기대고 기쁠 때 함께 웃었다. 언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희생은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의 끈을 더욱 강하게 엮어주었다. 황 사장과의 싸움은 끝났고 그의 악행은 세상에 알려졌다. 언니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녀는 악마에게서 가족을 지켜냈고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용기와 희생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나는 가끔씩 언니의 낡은 수첩을 꺼내보았다. 황 사장님께 남은 금액 5억, 이번 달까지 꼭 가족들 안전 확인 이라는 메모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지만 동시에 언니의 위대함에 존경심을 느꼈다. 언니의 수첩은 단순한 메모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언니의 피와 땀, 눈물로 쓰인 가족을 향한 사랑의 기록이었다. 언니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나는 변치 않는 언니의 사랑과 희생을 느꼈다. 언니는 나의 언니라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이었다. 우리는 함께 걸었다. 아픔 위에서 피어난 사랑의 힘으로. 언니의 차가운 등 뒤에 숨겨져 있던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함께 보듬어주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황 사장이란 악마와의 거래는 끝났지만 언니가 우리에게 남긴 희생과 사랑이라는 유산은 영원히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